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면 동부산 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서부산 시장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뭐 서부산 시장 쪽에 여러 동네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북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강서구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오션시티부터 시작해서 국제 에코까지 이 지역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북구도 뭐 꽤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장은 화명동, 화명동 시장하고 거리가 꽤 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서부상권이 가격의 상한치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연동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두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든지 또 최근에 시세는 어떻게 흘렀는지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구시장부터 볼게요. 예.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뻔하죠. 국평 기준으로 해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34평 시거래 가격 전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1억 한 6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006년 당시에 이때가 최저가였고 최고가가 한 2억 5천, 2억 6천, 2억 4천 5천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온 모습 볼 수 있고 최근에 보면 북구 시장의 상한은 국평 기준으로 상한 한 7억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수나 이런 동네하고는 약간은 가격대가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북구 시장 이야기할 때 원래라기보다도 최근까지는 화명동 맞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덕천동에 또 아파트가 한 두세 개가 입주를 했거든요. 재건축에 의해서. 덕천 하나포레나 네. 뭐 1차, 2차 뭐 입주하고 했고 이제 시거래 가격에서 뜨기 시작하는데 네. 이 지역 시장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뭘 가져왔냐면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빨간색으로 딱 변하는 점들 있죠. 네. 빨간색으로 변하는 점들이 화명동 34평 시거래 가격. 그 다음에 검은색은 어느 동네냐면은 이제 다른 지역들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굉장히 높은 거래 가격이 두 개 찍혀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네. 그럼 화명동이 아니라 다른 동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덕천 하나 포레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하나가 1차가 그렇고 하나가 2차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면 가격 방어가 되게 좋죠. 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시세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래가 두 건 정도 뜬 것 같고 최근의 시세를 놓고 보면 여기가 전부 다 롯데 하면 카이저거든요. 예. 카이저랑 여기 보면 또 검은색 실거래 가격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찍혀 있어요. 네. 얘도 덕천 하나 포레나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지금 덕천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2012년에 들어왔으니까 화면 카이저가 제 기억이 맞다면 10년 차 넘는 아파트랑 이렇게 가격을 최상위권을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 저기 화명동 푸르주 헤리티지 네. 이제 얘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 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저기 이편은 화명 힐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 이제 낙코이 이렇게 많이 계시죠. 낙천대, 코롱, 이안 낙천대가 사실 위치는 되게 좋죠. 네. 어쨌든 혹시나 북구 화명동 쪽 또 북구 쪽 시장 보실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들 있죠. 네. 한 이 정도까지 선에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네. 물론 조금 더 낮은 가격대 시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아파트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해서 뭐 각각의 아파트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북구 시장을 놓고 보면 고가 시장은 7억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실거주로서 생각해 볼 만한 시장은 한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제가 북구랑 강서구랑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제 강서구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강서구도 실거래 가격을 이렇게 다 찍어 왔습니다. 근데 강서구를 놓고 보면 막 결이 보이죠. 예. 쭉쭉쭉.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해볼 거고 어쨌든 바로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네. 강서구에 놓고 보시면 강서구 자료를 놓고 보시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되는데 뭐 파란색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지사동 쪽입니다. 대부분 최근 거래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데들이 이제 명지동 쪽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상위 그룹권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명지 포스코입니다. 명지 포스코. 네. 여기보다 조금 더 위일 거예요. 포스코가 한 이 정도까지 이게 포스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잘못 그린 거는 조금 치울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그룹이 이렇게 확 묶이잖아요. 네. 여기 그룹이 묶인 데가 어디냐면은 주로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있는 그 많은 아파트들 있죠. 네. 대부분의 그 아파트들이 좀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그럼 여기 약간 공간이 비고 밑에 보면 여기 3억에서 4억대 쭉 찍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오션시티입니다. 그래서 명지 국제 신도시 명지 쪽 시세를 놓고 보면 오션시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가격이 이원화되거든요. 네. 이 시기가 이제 국제 신도시 아파트들이 오션시티하고 구분하면서 시장을 이뤄가는 시기.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찍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시세가 2원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명지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이게 3원화됩니다. 강서구는. 그래서 명지 포스코 쭉 그 다음에 여기 국제신도시, 옵션시티. 그래서 사실 명지 국제신도시를 비롯한 강서구 쪽에 꽤 많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거기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일부 지역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동네들이 보이거든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금 저가 시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 탄력을 못 받았다는 말은 앞으로도 조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상급지로 이제 이전하시거나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명지 포스코는 9억까지 찍었어요. 그죠? 위에 두 개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대방 1차, 2차 같은 경우는 복층이 있잖아요. 복층 거래 두 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층은 또 사용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좀 비싸게 가격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전용 84 기준으로 빼셔야 되고, 전용 84 기준으로 명지 포스코 9억이 최고가였습니다. 최고가였고, 우리가 조금 전에 화명동 시장 이야기할 때 화명동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롯데카이저가 8억대까지 갔어요. 9억을 못 갔어요. 그럼 확실히 시장이 약간의 구분은 되죠. 최고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저기 더힐 시그니처가 빠졌어요. 근데 더힐 시그니처는 전용 면적이 84는 아니거든요. 분양 당시 약간의 조금 왜 의도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전용 면적은 84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주거 공용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딱 33평, 34평을 맞춰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힐 시그니처는 빠졌는데, 근데 실제 거래를 놓고 보면 더힐 시그니처나 명지 포스코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 아파트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더힐 시그니처는 빠졌으니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시장의 한계를 놓고 봤을 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다시 겹쳐볼게요. 겹쳐보면 우리가 빨간색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저기 화명동 이라 그랬고, 노란색을 뭐라 그랬냐면 저기 명지동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위권 시장을 우리가 볼 필요 없으니까 상위권 시장을 놓고 보면 여기가 명지 포스코 시거리 가격이 많이 찍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카이저 시거리 가격이 찍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서부산 쪽이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맞다면 2002년 이때부터 입주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위권 시장도 좀 있는 편이고, 반면에 조금은 더 신축이 많은 저기 명지동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밴드는 조금 그런 특징이 있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명지 포스코나 그다음에 카이저나 좀 비슷하다는 느낌인데, 이게 조금 자세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카이저는 약간 올라가는 느낌 있죠. 이 상단에 있는 거 전부 다 카이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역 대장으로서 부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요 아파트들이 서부산 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저는 좀 움직이는 느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치워볼게요. 잘 보이시게. 명지 쪽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 보이세요? 이렇게 살금.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에코델타시티 입주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시장의 그 온기를 좀 덜 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빨간색 지금 카이저 시세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카이저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명지 국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카이저를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 명지 포스코를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정고 좀 높게 찍은 아파트를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추세가 좋은 아파트를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거 다시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좀 카이저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1년에 3천이면 사실 저희가 옛날에 막 신도시 들어올 때 7천씩 들어왔거든요. 거기보다는 양이 작긴 한데 그래도 그 좁은 공간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물량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카이저하고 포스코하고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카이저 쪽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갔을 때는 결국 카이저도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더 오래된 아파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화명동 쪽에서 신축 아파트가 몇 개 들어왔잖아요. 뭐 이편은 화명일수도 지금은 이제는 신축은 아니지만 5, 6년 전에는 신축이었고, 또 저기 화명동 프리즘 해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축이지만 카이저를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저 시장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을 못 만드는 그런 동네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명지동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다면 우리가 개발 아파트 몇 개 그냥 재밌게 호기심 삼아 볼 수 있는 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데 하나는 명지 포스코 2단지고 하나는 명지 포스코 3단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궁금하잖아요. 예. 과연 2단지가 비쌀까 3단지가 비쌀까?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3단지예요. 예. 파란색이 2단지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시장이 겹치죠. 예. 그래서 2단지나 3단지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상단에 있는 거래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높거든요. 네. 이 거래들을 찾아보시면요. 요즘에는 몇 동인지 나오잖아요. 전부 다 301동, 302동, 303동입니다. 네. 그래서 명지 포스코가 2단지가 여기 있고 3단지가 아래 있잖아요. 예. 301, 2, 3동이 여기 세 개 딱 나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트여 있는 동들이 예. 한 1억, 한 7, 8천 정도? 더 비싼 것 같고. 네. 조만간 나오는 집. 예, 나머지 집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이루어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명지 포스코를요, 저희가 다른 지역이랑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빨간 점, 파란 점을요, 파란 점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파란 점으로. 그럼 여기는 명지 포스코, 명지 더샵, 2단지, 3단지가 다 찍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이 너무 많으니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복잡해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명지 포스코 가격대를 이렇게 잘 묶어놨어요. 점선으로. 네. 파란색으로 색칠된 공간 있죠. 네. 그럼 여기 공간은 어디냐면은 명지 포스코가 주로 거래되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뭘 볼 거냐면 화이저랑 사상 중흥 S클래스랑 사진형 히스랑 한번 볼게요. 네. 데리를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색 점, 명지 포스코 점은 다 사라지고 명지 포스코는 이제 공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파란색 점이 안 보이지만 명지 포스코가 주로 이제 이 가격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제일 깊은 화면 카이저부터 보겠습니다. 네. 카이저는 어때요? 아까 제가 카이저는 살살 올라가는 느낌 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 올라가죠. 그래서 상단을 놓고 보면 명지 포스코나 카이저나 비슷해요. 예외 거래 한두 개는 있지만. 그래서 이 시장이 서부산 쪽은 약간 상한선이 좀 겹친다는 말씀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 점 보시죠. 빨간 점. 빨간 점. 네. 빨간 점들이 뭐냐면 사상 중흥 S클래스 이제 2년차가 좀 지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이 막 찍히기 시작합니다. 34평들이.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빨간색 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하이어 힐스 같은 경우는 가격 밴드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아래 내려와 있죠. 그러네. 사하이어 힐스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산에서 지금 각 지역마다 거기서 꼭 사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지역 대장에 사시면 좋으니까 또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런 거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안에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아파트를 놓고 보면 카이저가 카이저랑 그 다음에 죄송해요 명지 포스코랑 카이저가 상단에 있고 네. 사상 중흥 S클래스가 딱 위에 달라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역에서는 약간 가격이 조금 빠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사상 중흥 S클래스가 7억 4천인가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34평이. 그럼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이 벽을 깨고 더 올라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같이 좀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가격 밴드에서 벗어난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과한 가격은 아니었나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고 이 이후에 찍히는 실거래 가격에 따라서 이 아마 해석이 달라질 텐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호가를 봤을 때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놀랬거든요. 이 실가 보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가격대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고 사시는 게 어쩌면 조금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가 하나 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서부산에 대한 아파트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앞서서 우리가 명지동도 쪽도 그렇고 화명도도 그렇지만 결국 저가 시장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상위권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간다. 뭐 그런 내용도 조금 정리할 수 있고 또 나름 이 두 시장이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내가 꼭 여기 이 동네 살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다 던져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부산 시장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트님 이번에 준비된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네, 이번에 강의는 초보 탈출입니다. 숙련자들 오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는 분들을 위한 또는 이제 물건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아직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3월 29일 예. 일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용을 3시간 만에 끝내면 좋은데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내용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부산에서 듣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급
버전이고 예. 어렵고 예.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초보 클래스로 하루 만에 탈출 가능하다 하니 예. 이 강의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아, 조금 더 하죠. 그럼. 네. 조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법을 중심으로 좀 많이 강의가 진행이 돼요. 저도 한참 공부할 때 많이 그렇게 들었고, 근데 오시게 되면 법 이야기 거의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법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끌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진행 스토리나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엮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일반 매매는 사실 조금은 단순해요. 네. 그죠?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좀 정리하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2시간은 주로 개념 정리로 다 넘어갈 거예요. 절차라든지 그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만 이야기할 겁니다. 최근에 이 사업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진행될 지역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예. 또는 사업성이 안 좋지만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2시간은 재건축 사업성 또는 재개발 사업성,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막판에 노도시 특별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이 좀 있거든요. 예. 물론 이건 약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5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개인적인 예상은 해드릴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성의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가능한 쉽게 좀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강의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